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여러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여러 사람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엥게랑 3세 혹은 앙게랑 3세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중세 프랑스의 귀족이자 쿠시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그는 피카르디주에서 1182년경에 태어났으며 여러 귀족들 중에서도 꽤 야심찬 인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의 군사 경력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엥게랑 3세의 인장으로 알려진 유물의 사진입니다. 엥게랑 3세는 프랑스의 루이 9세와 친척 관계였고 3번이나 결혼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20대였던 시절에 첫 원정을 벌였고 1214년에는 프랑스가 영국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카르디에서 가장 위대한 남작이란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기도 했다고 하네요. 엥게랑이 지었던 성 중에는 쿠시 성이 유명한데 피카르디 지역에 세워진 성으로 지금도 대단히 멋있는 경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에 점령되어 잠시 군사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엥게랑 3세가 숨진 과정은 참 황당합니다. 그가 숨진 것은 질병이나 전쟁 때문이 아닌 황당한 사고에 의해서였습니다. 전해진 기록에 따르면 사고는 1242년에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말을 타고 영지를 지나던 엥게랑, 그 시절 모두가 그랬듯이 자신의 검도 차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얕은 물가가 나왔는데 이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속의 미끄러운 부분을 밟은 말이 넘어지고 말아버린 것이죠. 이 그림이 바로 그의 사고 당시를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크게 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위에 타고 있던 엥게랑도 같이 중심을 잃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 몸이 고꾸라졌습니다. 문제는 엥게랑이 들고 있던 검이 이 과정에서 칼집을 빠져나오며 몸통을 향하는 형태가 되었고 결국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엥게랑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혹은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위대한 영주로도 불리던 엥게랑 3세는 이렇게 황당한 사고로 인해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레슈친스키는 폴란드의 왕이었습니다. 1704년 처음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었으나 국내 기반이 든든하게 다져진 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스웨덴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올랐기에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왕위를 한번 잃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옥좌에 오르게 되면서 2번이나 왕위에 올랐던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9년에 스웨덴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뒤 그의 뒤를 밀어주던 기반이 무너지며 권력을 잃고 그렇게 약 5년 정도의 짧은 재위기간을 끝으로 첫 재위기간이 끝나게 되었으며 이후 1733년에 다시 한번 옥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34년 폴란드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져서 위치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됩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타니스와프는 탈출을 위해 농민으로 변장까지 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 지지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러시아군에 의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2번째 왕위를 또 한 번 잃어버립니다. 그는 왕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일부 영토, 로렌 공국과 바르 공국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바르를 실제로 다스렸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인 통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최후 역시 꽤 황당하고 허망합니다. 스타니스와프가 88세가 되던 1766년 르네빌 궁전에 머무르고 있던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벽난로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였기에 추위에 약할 수밖에 없던 그는 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겉옷을 걸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벽난로 가까이에 있다 보니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당시 그가 입고 있던 옷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벽난로에서 살짝 튄 불꽃이 비단 옷에 닿자마자 불씨가 옷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옷에 붙어버린 불은 그의 몸 전신에 큰 화상을 입혔습니다. 많은 나이여서 사고 당시 대처가 힘들었던 것도 문제였는데요. 결국 그는 화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담으로 역사 속의 역대 폴란드 왕을 지냈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900년 1월 31일 미국의 스마트빌이란 지역에서는 당시로서도 꽤 황당하게 받아들여질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희생자는 통신선 작업자였던 제임스 도일 주니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선로를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전화 수화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화라는 기술이 지금처럼 완전히 안정된 시스템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전선들이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결함 하나만 생기게 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벌어진 사고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수화기를 들고 시험 통화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제임스에게서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도 전화가 오지 않아 확인을 하러 왔다가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쓰러진 제임스를 발견했지만 그는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고 합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평소에 지병 등을 앓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후 밝혀진 것은 아무런 경고도 피할 시간도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사인으로 유력하게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감전사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알아봤는데 무척이나 황당한 원인이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압 전류를 보내던 전선 가운데 하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끊어졌고 전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 찰나에 하필이면 전화선과 순간적으로 접촉했던 것입니다. 전선과 전선이 닿은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침 수화기를 들고 있던 제임스가 감전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고에 대해 보도한 당시의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제임스가 감전 사고를 겪었던 바로 그 순간 다른 지역인 메리스빌에서도 전화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전기가 통하는 듯한 알 수 없는 찌릿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메리스빌은 제임스의 사고가 벌어진 스마트빌에서 무려 25마일,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까지 감전이 전해질 정도면 엄청난 수치였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시 끊어져 버렸던 전선, 끊어진 그 전선과 순간적으로 접촉했던 전화선, 그리고 마침 그때 수화기를 들고 있었고 그 후 단 몇 초 만에 목숨을 잃어버린 제임스. 사고의 과정을 보면 정말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벌어졌던 황당한 사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5월 스페인 카탈루냐의 산타 콜로마 데 그라멘에 이곳의 한적한 교회를 산책하던 어느 남성과 아들, 이들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눈에 아주 좋은 장소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공룡 모양을 한 장식이었습니다. 이 공룡 장식은 크기가 매우 컸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해당 공룡 장식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어른의 키보다도 더 큰 높이였다고 합니다. 종이 및 여러 합성 수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이 근처에 있던 영화관에서 어느 영화를 상영할 때 홍보차 만들었던 장식이었습니다. 영화관이 폐업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이건 철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룡 장식을 배경으로 하고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 올렸는데요. 아들에게 웃으라고 말했지만 어쩐 일인지 아들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혹시 어디 다쳤나 싶어 물어보니 아들은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근처에 다가가니 정말 이상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근처에 큰 쓰레기통이나 공중 화장실이나 혹은 하수도가 터졌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변에는 공룡 장식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는 어디서 나는 것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장식물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 같았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장식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썩어서 냄새가 날 소재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공룡 모양의 장식 안에 누군가 몰래 뭘 넣어둔 것이 아닐까 싶었던 아버지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장식품의 이곳저곳을 살피던 아버지의 눈에 특별하게 생긴 것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공룡의 다리 부분에 생긴 균열 사이로 보이는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신체 일부로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정말 사람의 신체가 맞았고 아버지는 놀라서 아들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 이들은 진짜 아버지가 발견한 것이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식 근처에서 풍기는 악취로 밀어봤을 때 이미 이 장식 내부에 사람이 숨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장식을 분해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숨진 어떤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남성은 며칠 전부터 실종 신고가 되었던 남성으로 사건 당시에는 39살이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가 며칠 전에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공룡 장식 안에서 숨진 것도 분명 그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장식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공룡 장식의 다리 내부 안쪽에서 떨어진 핸드폰 한 대를 추가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의 핸드폰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경찰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조사한 이 기묘한 사건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남성이 실종 당시의 장식 근처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뭔가를 사진으로 남기려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놓쳐 공룡 장식 내부로 핸드폰이 빠져버렸고 자기 핸드폰을 찾으려고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좁고 어두운 내부 안에서 몸이 완전히 끼어버려 탈출조차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숨졌다는 것. 만약 경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참 황당한 사고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어떻게 공룡 내부로 들어갔는지, 또 이 남성이 실제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이틀 전부터 행방이 묘연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꽤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후속 조사 등은 없이 경찰의 결과 발표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던 듯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여러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16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